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오늘은 어느 67세 남자가 오래된 정원과 함께 자기 삶의 색을 되찾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하루가 조금 바래졌다면 이 목소리를 따라 잠시만 걸어가 주세요. 다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은퇴하고 첫 번째 봄이 오자 마당의 바람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정혜수는 마루 끝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잔의 미지가 손바닥에 번지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데워주지는 못했다. 잡초가 엉켜 올라온 정원에선 한때 금잔화가 군락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벤치 하나가 작은 섬처럼 놓여 있었다. 그 섬에도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은퇴하면 다시 그리겠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그 약속을 왜 이토록 늦췄을까? 젊은 날 어느 화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오후 햇빛의 냄새를 기억하면서도 붓을 들지 못했던 수십 년. 숫자는 삶을 지켜주었지만 색을 잊게 했다. 벽장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끄집어냈다. 영주 소지품이라 적힌 손글씨.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손도 대지 못한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편지 몇 장, 마른 수국 한 송이, 금속 클립, 그리고 짧은 붓 하나가 나왔다. 분모는 굳어 있었고 손잡이엔 아주 작은 칼집이 있었다. 그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속삭였다. 나중에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였더라. 붓을 손바닥에 얹자 손끝의 맥박이 깜빡인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문 앞에 선 사람은 회색 모자를 쓴 여인이었다. 봄빛에 반쯤 잠긴 얼굴은 맑았고 눈가에 가느다란 그림자가 지나온 계절을 말해주었다. 앞집으로 이사 왔어요. 서윤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담장을 넘어 정원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집 정원 예전엔 금잔화가 정말 예뻤다고 들었어요. 봄이면 노랗게 바다가 됐다고요. 그랬죠. 혜수는 짧게 웃었다. 그땐 같이 가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다시 피우면 되죠. 그녀가 말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윤정은 오후 5시쯤이면 물뿌리개를 들고 찾아왔다. 흙을 고르고 잡초를 묶어내고 마른 줄기를 잘라냈다. 움직임은 무뚝뚝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다. 물이 부드럽게 꽃대 근처를 적실 때마다 흙이 낮게 숨을 쉬었다. 혜수는 그 곁에서 낡은 이제를 세웠다. 하얀 캔버스 앞에서 손목을 돌려보다가 오래 미뤄둔 첫 획을 겨우 그었다. 붉은 물감이 하얀 천이로 번질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가늘고 긴 고동이 따라 울렸다. 저건 무슨 꽃이에요? 윤정이 물었다. 금잔화요. 혜수가 대답했다. 햇살을 오래 받을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햇빛이 등불처럼 따라다니는 꽃이라죠. 그럼 저도 금잔화인가 봐요. 그녀가 웃었다. 요즘 햇빛을 자꾸 찾아요. 혜수는 무심코 그녀를 바라봤다. 햇빛이 이마와 볼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한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표면에 아주 작은 균열이 났다. 그 균열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며칠이 지나 정원의 흙은 느리지만 확실히 달라졌다. 물이 고이지 않고 스며들었다. 윤정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아버지 물감이에요. 잘 쓰실 분한테 가야 오래 숨 쉰다고 하셨거든요. 혜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오래된 튜브의 금속이 얇게 산화되어 반들거렸다. 캡을 돌리는 소리가 작게 끼익하고 울렸다. 코끝으로 낯익은 냄새가 올라왔다. 석유의 잔향, 햇빛을 먹고 마른 화실 공기의 질감. 이 냄새 혜수가 말끝을 흐렸다. 좋죠? 윤정이 대신했다. 사람 마음에만 있는 색을 깨우는 냄새 같아요. 그날 밤 혜수는 붓을 씻어 창가에 세웠다. 창은 어둡고 마당은 깊고 달빛은 얇았다. 물감 한 점을 팔레트에 짜고 붓끝을 대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면서도 힐끝 팔레트와 캔버스를 번갈아 보았다. 중얼거렸다. 내일은 그릴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오래 잘 잤다. 다음 날 윤정이 화분을 옮기다 손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잠깐만요. 화분 밑 흙을 조금 더 파자 낡은 봉투가 나왔다. 봉투의 모서리는 습기를 먹어 무르고 표면엔 흙의 결이 거칠게 붙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먼지를 털었다. 정혜수님께
혜수는 봉투를 받아 가장자리만 뜯었다. 봉투 속에서 노랗게 빛바랜 편지지가 스르르 내려왔다. 익숙한 필체. 그는 첫 줄에서 멈췄다. 여보, 당신이 다시 붓을 잡는 날,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기를 바라요. 그림은 멈출 수 있어도 색은 마음에 남아요. 당신의 색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혜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오래된 경련이 지나갔다. 윤정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정원의 한쪽을 바라보았다. 아내분이 쓰신 거죠. 그 사람은 늘 나보다 앞서 있었어. 혜수가 천천히 말했다. 계절을 맞이하는 법도 슬픔을 다루는 법도 내가 배우기도 전에 먼저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런 곳에 남겨둔 걸 거예요. 윤정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언젠가 다시 여기 서서 붓을 들 거라고 믿으면서. 밤이 오면 어둠은 정원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어둠은 덜 차가웠다. 그는 캔버스에 선을 그었다. 미약하고 더러운 선이었다. 완성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덜 멈추었으면 했다. 붓끝이 천 위에서 멈출 때마다 홀짝거리던 숨이 길어졌다. 팔레트의 노랑은 처음엔 너무 밝았고 녹색은 너무 짙었지만 두 색이 한 번, 두 번 섞여 만나는 지점에서 묘하게 납득되는 어제를 닮은 색이 나왔다. 사람에겐 각자의 비율이 있다. 아내의 노랑과 자신의 녹색 사이의 비율. 그 비율을 맞추는 일이 살아가는 일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윤정은 정원의 비율을 맞췄다. 볕이 하루 종일 드는 자리, 오후에만 눕는 자리, 아침에 잠깐 지나가는 볕의 길을 그려두고 물을 주는 시간을 바꿨다. 작은 수첩에 시간을 적고 새싹의 각도를 기록했다. 그녀가 분무기로 새순에 물을 뿜으면 그 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혜수는 불현듯 묻고 싶었다. 왜 이 동네였는지, 왜 이 집 앞에서 멈췄는지, 왜 저 손은 웬만한 일엔 흔들리지 않는지. 그는 묻지 않았다. 사람의 몇 가지 비밀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 다만 함께 앉아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면 된다. 선생님, 완성은 언제예요? 윤정이 어느 날 물었다. 완성은 없어요. 혜수가 대답했다. 멈추는 순간이 있을 뿐. 그럼 멈추는 건 누가 결정해요? 손이, 눈이 아니면 마음이. 그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어떤 날은 외부에서 멈춥니다. 누가 이름을 부르면, 밤냄새가 나면, 혹은 노을이 그만 보자고 말하면.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을이 그만 보자고 말하는 날이 있죠. 잠깐 눈을 내려다보더니 덧붙였다. 가끔은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는 가벼운 그림자가 달려 있었다. 혜수는 물었다. 여기도 떠나간 사람이 있나요? 네. 윤정은 정원 끝에 오래된 나무를 한번 보았다. 저보다 먼저 봄을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혜수는 그만 입술을 깨물었다. 상자, 편지, 정원. 떠나간 사람은 떠나간 자리를 어떻게든 남겨둔다. 잊으라고 남기는 게 아니라 잊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남긴다. 아내가 그랬고 아마 윤정의 누군가도 그랬을 것이다. 여름의 초입, 정원엔 조금 더 강한 색들이 돌아왔다. 금잔화가 드문드문 피어났다. 첫 해에 이미 바다를 만드는 건 욕심이다. 그러나 첫 꽃 한 송이는 다음 꽃을 데려올 작은 신호였다. 혜수는 새벽마다 벤치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닭 울음보다 먼저 눈을 뜰 때도 있고 알람이 울리고 한참 뒤에야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쪽이든 정원에 앉아있으면 시간의 형태가 조금씩 분해되어 흘렀다. 윤정은 어느 날 작은 필름 카메라 하나를 들고 왔다. 작동할까요? 그가 웃으며 받자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의 얇은 스프링 소리가 무대 뒤에 막 올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정원을 한 컷, 윤정을 한 컷, 캔버스를 한 컷 찍었다. 찍은 것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세계는 이상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했다.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 믿음이 필요한 세계. 믿음은 기다림을 낳고 기다림은 시야를 넓힌다. 그날 저녁 윤정은 오래된 수첩 한 권을 혜수에게 건넸다.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엄마가 적어둔 정원 노트예요. 첫 장에 파란 펜으로 써 있었다. 돌을 치워야 꽃이 핀다. 물을 주기 전에 햇빛을 관찰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침묵을 사랑하라. 혜수는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종이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노랫말처럼 짧은 문장들이 달렸다. 분노는 뿌리처럼 깊게, 슬픔은 빗물처럼 얕게.
늦게 피는 꽃일수록 향은 오래 남는다. 정원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다. 어머니 혜수가 천천히 물었다. 같은 동네에 사셨어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전에요. 어릴 땐 이 정원담 너머를 자주 넘겨다 봤대요. 금자나 노란 바다가 여기서 보였다고. 혜수는 잠깐 숨을 멈췄다. 시간이 겹치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노란 바다와 지금의 벤치에서 보이는 드문드문한 노란 꽃 사이에 놓인 세월이 고요하게 흔들렸다. 그는 말했다. 그럼 언젠가 우리 셋이 같은 정원을 본 셈이네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셋이라는 말 끝에 본인이 놀라 눈을 껌뻑였다. 윤정은 미소만 지었다. 비가 온 다음 날 흙은 묵직했다. 윤정은 삽을 깊게 넣다 딱딱한 무언가를 건드렸다. 조심스레 파내니 얇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상자 뚜껑은 조금 벌어져 있었고 안에는 작은 종이봉투 2장과 마른 잎사귀들이 담겨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혜수 씨에게,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혜수가 손을 뻗어 첫 봉투를 집었다. 편지지는 이전보다 더 낡았고 글씨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당신이 내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던 날 나는 정원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못 본 꽃들도 내년에 피겠구나 생각하면서. 혹시 당신이 돌아오면 이 상자를 열어 당신은 당신의 색을 찾았다고 말하려고.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정원은 사람을 잘 잊지 못하니까요. 그는 편지를 접었다. 윤정이 두 번째 봉투를 들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라고 적힌 봉투. 윤정이 펼쳐들고 목을 고르는 소리가 작게 났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당신이 내 딸이라면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은 아마 흙손에 마른 흙이 묻어 있을 거다. 너는 내가 못 심은 것들을 심고 내가 못 앉아있던 벤치에 앉아 내가 못 끝낸 말을 끝내다 일어나겠지. 봄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러니 내가 너무 서두르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게 될 어떤 사람의 정원에서 내가 내 침묵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윤정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눈물이 와락 떨어지거나 흐느낌이 나지 않았다. 다만 어딘가 아주 깊은 곳에서 쿵하고 가벼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문이 닫히자 다른 문이 열렸다. 혜수는 윤정의 어깨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당신 어머니가 아름다운 말을 많이 남기셨네요. 그러네요. 윤정이 한숨 같지 않은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남긴 건 말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말이 없어지네요. 그럼 오늘은 말 대신 앉아요. 혜수가 말했다. 말은 때로 흙보다 무거울 때가 있으니까.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저녁바람이 금자나 한 송이의 턱을 살짝 올렸다 내렸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그 뒤론 다시 고요가 맴돌았다. 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젊은 날 나는 화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가끔 밤엔 정거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 얼굴을 보는 게 공부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어느 소녀가 가끔 이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손에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고 나를 보더니 묘하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아마도 당신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윤정이 눈을 크게 떴다. 과자 봉지요? 그 노란 비닐 포장? 맞아요. 혜수가 웃었다. 그 아이는 늘 노란 걸 들고 있었어요. 아마 그게 당신 어머니가 금자나를 그렇게 좋아한 이유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죠. 어떤 노랑은 사람을 한 번에 데려갑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윤정이 빙그레 웃었다. 엄마는 저에게 늘 노랑을 남겼거든요. 우산도 노랑, 앞치마도 노랑, 뜰에 심는 것도 노랑.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건 편지라기보다 노랑의 계보 같네요. 노랑의 계보. 혜수가 되뇌었다. 좋은 말이네요. 해는 천천히 기울었다. 저녁이 되자 정원 위의 소리들이 줄었다. 윤정은 집에 돌아가기 전 물 뿌리개에 물을 새로 받아 금자나 근처를 한 바퀴 돌았다. 혜수는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한 사람의 몸짓이 정원의 시간대를 바꾸는 걸 보았다. 봄이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속도를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앞당길 수도 있구나 싶었다. 밤이면 혜수는 스탠드를 낮춰 켜고 화면에 가까이 앉았다. 캠퍼스 속 노랑은 낮보다 밤에 더 진해졌다. 조용히 붓을 눌러 꽃잎 하나의 끝을 더 얇게 세웠다.
그 얇은 선이 꽃잎을 더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쓰던 한 문장을 떠올렸다. 날카로움이 아니라 섬세함으로 가벼워진다. 마치 사람 관계처럼. 단단한 말로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다. 대신 부드럽고 정확한 말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며칠 뒤 축사에서 잔이를 돕던 이웃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왔다. 정 선생, 요즘 정원에선 무슨 프로젝트 하나 봐? 그는 웃으며 금잔화를 가리켰다. 이건 2해가 넘어가야 진짜 바다가 되는 꽃이에요. 그러니 오래 보셔야 해요. 이웃은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네. 하고 웃었다.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로는 쉽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오래 보는 일은 사람의 능력과 사정과 운이 엉켜야 가능해진다. 혜수는 그 말이 좋았다. 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은 마치 정원, 사람, 그림 모두에 동시에 걸리는 주문 같았다. 윤정은 주말마다 읍내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정원, 색채학, 노년의 운동, 손 관절 스트레칭. 혜수에게는 손가락을 풀어주는 동작 몇 가지를 알려주었다. 이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그는 웃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 누군가 손가락 꺾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윤정은 그게 같이 산다는 뜻이겠죠? 라고 답했다. 어느 날 윤정이 갑자기 물었다. 선생님은 멈추는 순간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혜수가 솔직히 답했다. 멈추는 게 끝일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멈추는 건 빨갛게 익어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다림이 익는 때. 그러면 윤정이 잠시 머뭇거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멈추는 건 뭘까요? 서로의 침묵을 놓아주는 거. 혜수가 말했다. 그게 멈춤 같아요. 그날 저녁 하늘이 유난히 낮았다. 먹구름이 근처 산 능선을 누르고 지나갔다.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끝내 내리지 않았다. 대신 공기 속에 비의 냄새만 한가득 퍼졌다. 윤정은 정원에 우산 2개를 세워놓고 돌아갔다. 하나는 노란색, 하나는 흰색. 혜수는 마루에 서서 한참 그 우산을 바라봤다. 우산은 마치 사람 없는 자리에도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도구였다. 그는 밤늦게 캔버스에 작게 우산 2개를 그렸다. 장날이던 월요일, 윤정은 갑자기 일찍 찾아왔다. 얼굴에 작은 열기가 있었다. 오늘은 제가 밥을 할게요. 그날 저녁상엔 달큰한 장조림과 새로 딴 상추, 계란지단이 올라왔다. 혜수는 젓가락을 쥔 손을 잠시 내려두고 말했다. 아내가 해주던 맛과 다른데 이상하게 같은 느낌이에요. 윤정은 웃었다. 같은 마음이면 비슷한 맛이 납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밤늦게 윤정이 돌아가고 나서 혜수는 영주의 상자를 다시 열었다. 연필, 작은 메모지, 색이 바랜 스카프. 메모 한 장에 짧게 적혀 있었다. 너의 손이 기억한다. 눈보다 먼저. 그는 스카프를 접어 벤치 등받이에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스카프의 끝이 정원의 공기를 어루만졌다. 정원은 말없이 그 손길을 받아 적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금잔화 꽃대 하나가 갑자기 더 곧았다. 어느새 여름으로 넘어가는 경계에서 윤정이 묻는다. 선생님, 이 그림 제목이 있나요? 혜수는 한참 생각했다. 제목을 너무 빨리 붙이면 그림이 그 제목에 갇힌다. 너무 늦게 붙이면 사람의 관심이 멀어진다. 그는 낮게 답했다. 아직은 없어요. 언젠가 스스로 말하겠죠. 그럼 그날이 오면 저도 들을게요. 윤정이 웃었다. 그날까지는 그냥 이 그림을 우리 정원이라고 부를래요. 혜수는 마음속에서 작은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정원. 누군가와 무언가를 우리라고 부른다는 건 그 사이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말이 공간을 만든다. 그는 그림 속 노랑의 비율을 아주 약간 바꿨다. 우리라는 말에 어울리는 노랑은 혼자의 노랑보다 미묘하게 밝았다. 해질녘 새가 짧게 울고 지나갔다. 그 울음 뒤로 바람이 길게 답했다. 혜수는 벤치에 앉아 손등으로 땀을 훔쳤다. 멀리서 윤정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 사진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며칠 전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정원 캔버스, 윤정, 혜수의 손. 사진 가장자리에는 금빛이 얇게 번졌다. 윤정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여기 보세요. 이 그림자 스카프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속 스카프가 노란 꽃잎 위로 살짝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온도까지 찍히는 듯 했다. 사람이 남기는 건 결국 온도네요. 윤정이 말했다. 말도 물건도 정원도 전부 온도로 남아요. 맞아요. 혜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늦게 핀 꽃일수록 향이 오래 남나 봐요. 향은 온도의 그림자니까. 밤의 서늘함이 코끝을 스쳤다. 하늘은 별의 수를 늘려갔다. 혜수는 마지막으로 캔버스를 한 번 더 봤다. 노란과 초록과 미묘한 회색이 어우러진 작은 구역, 거기에 아주 가늘게 눈에 거의 뜨이지 않을 만큼 얇은 선 하나를 더 그었다. 그 선은 꽃잎이 공기를 밀어내는 힘을 표시해 주었다. 그 힘이 있어야 꽃잎 끝이 살짝 떨리고 떨림이 있어야 살아있음이 된다. 사람도 그랬다. 보이지 않는 선이 마음의 공간을 살짝 밀어내고 그때 생기는 공기방울 같은 떨림이 우리를 살게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부드럽게 만졌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계절의 이야기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윤호TV는 당신의 정원에서 당신의 온도를 오래 듣겠습니다.